안녕하세요. 해공업자입니다. HLB입니다. 자, 오늘 HLB 연기금 조용히 매수세를 늘리고 있는데요. 자, 그들은 얼마의 평단가를 가지고 있을까요? 얼마에 물려 있는지 오늘 한번 집중적으로 짚어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오늘 기술적으로 증시는 반등이 좀 이어졌습니다. 물론 결과적으로 오늘 종가는요 갭상승 이후에 음봉으로 마감했기 때문에 양대 지수 다소 좀 아쉬운 모습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여기에서 포기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죠. 주식시장 역시나 미국 증시 기술적 반등이 추가적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 오늘 주목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미국 시장 간단히 보도록 할게요. 자, 어제 제가 투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던 부분들은 바로 삼성전자 잠정 실적 발표 있다는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미국 시장 기술적 반등 가능하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 밤에 이렇게 미국 증시는 기술적 반등이 잘 나왔고요. 그리고 오늘도 역시나 지금 현재 1.15% 미국 나스닥 선물지수는 이렇게 1.15% 상승 중에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워낙 뭐 하방으로 내려오는 그 속도가 컸고 또 그 규모 자체가 컸기 때문에 1.15% 올라가는 게 투자자분들 석연치 않고 속에 이 빈 곳을 채우는 느낌은 들지는 않지만 사실은 이거 나스닥 100 선물 지수가요. 지금 본장이 아닌데 이 정도면 보통 같으면 꽤 크게 움직이는 거예요. 보통 같으면 1%대 상승은 꽤 크게 움직인다. 최근에 워낙 이렇게 급락으로 아래로 내려왔기 때문에 1% 정도 수준이 크지 않게 느껴질 수 있는데 1% 정도의 상승 흐름은 오히려 본장 갔을 때 2% 이상의 변동성을 볼 수 있다는 점 투자 여러분들에게 미리 예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기술적 반등 나오면 어디까지? 18,500포인트 상회하는 정도 수준까지는 기술적 반등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다시 HLB로 넘어왔습니다. 국내 주식시장은 참 요거 한번 먼저 말씀드릴게요. 자, 국내 시장이 오늘 이렇게 보면 오전장 초반에 시가가 갭 떠서 출발했죠. 요거 저걸로 보여드릴게요. 요거보다는 지수를 보고 말씀드리는 게 낫겠네요. 오늘 갭으로 떠서 출발했잖아요. 그쵸? 코스피 지수입니다. 갭 떠서 출발했는데 결과적으로는 플러스 0.26%로 이거 뭐 올랐다라고 봐야 될까요? 그냥 보합에서 제자리 뛰기 했다라고 봐야 되는데, 자, 점프는 했는데 점프 뛰었다가 다시 내려왔어요. 그렇죠? 제자리 뛰기 했다 정도 볼 수 있는데, 중요한 건 이렇게 반도체 쪽이 초반에 좀 강세를 보이면서 시장 갭상승은 이끄는 데는 주도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국내 증시도 대체로 많은 종목들이 다 갭 떠서 출발을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막 음봉으로 전환하거나 하락 전환하는 종목도 꽤 많았죠. 바로 미국 증시를 보면 그 힌트를 얻을 수 있어요. 자, 뉴욕 거래소 보면 여기 보세요. TSMC, 일라일릴리 등등 해가지고 쭉 한번 보세요. 시가총액 상위 20위권 안에 종목들. 뭐야 이거? 상승한 종목들 몇 종목 안 보이죠? 그쵸? 단 3종목 보이네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 여기 JP모건 체이스, 월마트, 이 뭐야? 다 내수주 아닙니까? 은행주들이고 투자자사들이고, 그쵸? 우리 나스닥 가볼게요. 나스닥 보면 대표적으로 엔비디아가 3%대 떴고 아마존 2%, 메타가 2.2%. 요 정도가 브로드컴 5%뜬 거 정도. 요 정도가 눈에 좀 띄죠. 나머지 어때요? 애플 마이너스 3%, 테슬라 마이너스 2.5%. 그닥 우리 투자자분들에게 느낄 정도로 와, 미국 증시 아주 크게 올랐구나, 환호할 만한 일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목별로 어떻다? 차별화가 크게 좀 나타났고 일부 종목에서 지수를 낙폭을 줄이고 반등하는 데는 성공했습니다만 전반적으로 증시가 크게 올랐다라고 보기에는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니까 국내 증시에서도 뚜렷하게 그렇게 나타났어요. 종목별로 차별화가 좀 극심하게 나타났고 지수 상승을 이끄느라고 코스피 코스닥 지수의 일부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은 다소 좀 강하게 움직이는 모양새였는데, 자, 여기 보면 이렇게 하이닉스라든가 삼성전자, 아무래도 시가총액 상위 주식들
대표적으로 대장 주식들이니까 시장을 일단은 개장 초부터 일단 끌어당겨 놓고 시작해야 되니까 아무래도 이쪽에서 빨간불을 들어올 확률이 높죠. 코스닥도 마찬가지죠. 알테오젠 오늘 강세에 나왔었던 부분들도 역시나 지수를 좀 이끌고 가는데 좀 주 목적이 있었고, 또 에코프로 BM이 2%대 상승한 부분들도 다소 좀 주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움직임을 보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외의 종목들은 어때요? 온도차가 좀 심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투자자분들 입장에서는 체감적으로는 와, 이거 분명히 미국 시장 반등 나왔다는데 우리 한국 시장이 생각보다 체감적으로 좋지 않다라는 느낌이 더 크게 받았을 거예요. 그건 바로 뭐냐면 종목별로 지금 차별화가 심하기 때문에 온도차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종목은 좀 강하게 치고 나가는 것 같은데 또 어떤 종목은 또 크게 하락하는 것 같고, 지수가 올라가는데 오르지 못하니까 더 우리가 안 좋게 느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HLB 입장에서는 그러면 어떻게 봐야 되느냐? 뭐 크게 투자자분들 복잡하게 얘기할 거 없어요. 왜냐면 HLB가 지금 거래량이 한 2주 넘게 거래량이 없어요. 급감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혼조 양상이죠. 올라가지도 않고 내려가지도 않고. 최근 증시 자체는 반등의 흐름을 이제 시도하려고 나타나고 있고, 주도주 반도체가 아무래도 반등을 가능성을 아무래도 좀 높여줬습니다. 오늘 딱 보면. 그러면 오늘 밤에 미국 증시에서 뭐 애플이라든가 엔비디아라든가 뭐 테슬라라든가 또 이들 빅테크 종목들이 낙폭을 보였었던 애플이나 테슬라마저도 같이 반등 나오면서 나스닥을 기술적 반등을 더 추가적으로 만들어주면 삼성전자, 하이닉스 또 뜰 겁니다. 또 반도체 중심으로 일단 띄워놓고, 그리고 뭐 2차 전지라든가 제약바이오 종목들이 받아주면서 전반적으로 시장의 수급들이 좀 순매수세로 좀 돌아서는, 그러니까 매도 압력에서 좀 더 매수 압력으로 좀 높여지는 그런 그림들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과정에서 일단은 제약바이오가 주도주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수급적으로는 집중되지 못하고 있다. 그 부분이 일단은 HLB에게는 다소 좀 아쉽습니다만, 그래도 우리가 좀 눈여겨볼 것은 코스닥 지수가 반등 나오는 과정에서 제약바이오 대장인 알테오젠이 오늘 강세를 보이면서 7%대 상승 마감을 보였다는 것이고요. 이렇게 화살표 매수 신호가 오늘 단기 바닥 신호가 들어왔다는 점이 좀 특징적입니다, 투자자분들. 그래서 이 점은요, 알테오젠이 그렇다고 해서 뭐 급등해가지고 계속 날아갈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니까 알테오젠이 좀 정체한다거나 주가 조정이 좀 나오면 HLB가 받아줄 가능성이 높겠죠. 바로 그 밑에 단 종목이니까. 그 다음에 2차 전지 종목들이 좀 반등이 나오는 기색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요 점은 같이 좀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쨌든 흐름상으로는 기간 조정, 옆으로 횡보하면서 기간 조정을 보이고 있는데, 앞서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기간 조정도 역시나 우리가 물가를 좀 감안했을 때 시간을 보내면서 기간 조정도 역시나 가격 조정으로 일환으로 본다. 그래서 이렇게 버티는 것만으로도 HLB에게는 일단은 다행이고 좋은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HLB가 시가총액이 크기 때문에 패시브 자금이 지속적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렸죠. 특히 연기금 앞에서도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연기금은 HLB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꾸준하게 매입을 해왔었습니다. 그게 올해뿐만 아니라 과거에도 그랬고요. 특히 이렇게 올라가는 과정에서 연기금 매수할 수밖에 없다라고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죠. 그럼 연기금이 대체 얼마 정도에 물려 있을까요? 투자 여러분들, 이런 것도 알면 우리가 나중에 연기금이 저 정도에 물려 있으면 최소한 그 가격 이상은 주가를 좀 올려놓겠구나. 뭐 그게 4월이 될지 5월이 될지 6월이 될지는 우리가 모르겠으나 예상은 그래도 4월 말 5월 달로 가면서 호재의 소식들이 나올 수 있으니까 HLB 전망을 그래도 연기금이 물려있는 정도 수준까지는 올려놓지 않겠어? 라는 기대감을 해볼 수 있잖아요. 한번 보자고요. 누적 데이터고요. 1년치입니다. 1년 누적 데이터고, 자, 최근 들어서 우리 3월 들어서는 순매도로 전환했습니다. 연기금이요. 연기금의 평균 매수가가요,
79,631원으로 잡힙니다. 79,631원. 연기금이. 개인 투자자 평균이 74,000원대입니다. 74,000원. 예, 오히려 좀 더 낫죠. 예, 그 다음에 외국인 평균이 75,900원대. 대략 76,000원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이거 1년 평균입니다. 1년 평균. 250거래일. 예, 그렇게 참고하시면 돼요. 뭐 물론 뭐 2년치, 3년치 더 장기적으로 보면 가격은 더 다운되겠죠. 평균 단가는 더 낮아질 겁니다. 왜냐면 과거에는 HLB가 훨씬 더 낮은 가격이었으니까 뭐 2만원대, 3만원대인 적도 있었으니까 평균 단가는 더 낮아질 겁니다. 예. 하지만 최근 1년 데이터는 이렇다라는 거예요. 네. 왜 중요하겠습니까? 그렇죠? 1년 동안에 최근에 HLB가 최근 1년 그러니까 작년 한 3, 4월 달 정도로 놓고 봤을 때 올해 1년 이렇게 놓고 봐야 되니까 대략 그 정도 잡히는 거예요. 그러면 투자자분들 HLB가 79,000원대 정도니까 대략 한 요게 한 8만원대 정도 보이죠? 7, 8만원대 정도 보일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외국인도 75,000원대니까. 그러면 투자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지금 HLB 우리가 앞서서 기대했었던 지금 한 7만원대 위로 올라오면 여기 저항 구간인데 저항 가격까지 일단은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8, 9만원대 이상으로 올라가는 것은 저는 단기간에 일단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쉽지 않다. 하지만 여기 65,000원, 7만원대 넘어가는 것은 일시적으로 작은 호재에도 세게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아시겠죠, 투자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 지금 HLB가 현재 56,200원 중요한 가격대에서 아래 위로 흔들면서 지금 버티고 있는데 일단은 가격 이평선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아래로 내려와 있기 때문에 거래량 터지면서 아래로 언더슈팅만 안 넣으면 되고 지금은 버티는 그림에서 내일 또 오르면 또 올라가기 때문에 또 긍정적으로 기대할 수 있고 오늘은 내려왔기 때문에 우리가 또 부정적으로 볼 수 있는데 바로 그 내려간 게 뭐냐 시가 대비 기준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제 실제 종가 대비해서는 0.7% 올랐는데 시가 대비해서는 떨어졌다. 저는 시가 기준을 많이 보거든요, 투자자분들. 종가도 분명히 중요하긴 합니다만 시가 대비해서 내려왔느냐 그것은 곧 음봉이냐 시가 대비해서 올라서 양봉을 만들었느냐 요거 이제 중요한 거니까. 왜 그렇게 보는지는 제가 꾸준하게 영상을 말씀드리면서 영상 속에 다 담겨져 있습니다. 왜 시가를 중요하게 보는지 종가 중요한지 저가 고가 이런 거 다 중요한지를 말씀드려놨으니까 그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오늘 저기 보조지표 하나 요것도 추가적으로 한번 말씀드릴 텐데 오늘 보조지표는요 MACD 가지고 말씀을 한번 드려볼게요. MACD가 모멘텀 지표인가요? 제가 보조지표를 잘 안 보니까 이런 걸 잘 안 보긴 하는데 그래도 앞서서 한번 말씀을 드린다고 했으니까 자 MACD 앞서서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자 보시죠. MACD 빨간색 선은 바로 뭐예요? 수치 하나도 안 바꿨습니다. 빨간색 선이 바로 MACD 선이고 그 다음에 여기 그린 색깔로 보는 이거 그린색도 아니고 똥색도 아니고 이 색깔 좀 바꿀게요. 자, 요 색깔 좀 바꿀게요. 제가 헷갈리니까. 여기 보면 시그널 선을 파란색으로 바꿀게요. 이거 뭐 이도저도 아니고 색깔이 좀 이상해 가지고요. 그 다음에 포인트도 조금 더 바꾸고요. 굵게 요것도 요 크기를 4로 좀 바꿔 놓을게요. 그럼 훨씬 더 눈에 잘 띌 겁니다. 자 보시면은 MACD가 앞서 이렇게 데드 크로스 났을 때는 그러니까 빨간색 선이 파란색 선을 아래로 이렇게 언더로 내려올 때 이거 우리 데드 크로스라 그러잖아요. 지금 이렇게 골든 크로스 나는 거하고 이제 반대로 보시면 되는데 데드 크로스 나면 추세적으로 아래로 하방으로 내려온다라는 의미고 그쵸? 그러면 MACD 기준으로만 놓고 보면 여기에서는 매도 타이밍이고 여기에서는 매수 타이밍이잖아요. 그쵸? 지금 골든 크로스가 나오고 있단 말이야. 요걸 제가 지금 보여드리고 싶은 거예요. 바로 어제 오늘로 오면서 여기가 실질적으로 캔들상으로는 음봉으로 지금 이틀째 찍었지만 MACD 기준으로 놓고 보면 골든 크로스가 나가 있어요. 골든 크로스가. 그러면 골든 크로스 나오는 상황에서
양봉으로 톡 치고 올라가면 되는 거야. 양봉으로 톡 치고 올라가고 거래량만 증가되면 예, 이 MACD 기준으로 보조지표 기준으로는 매수가 신뢰도가 굉장히 높아지는 거고 거래량이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그 신뢰도가 더 증가하는 거예요. 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MACD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지금 우리 HLB는 그 양봉 전환 거래량 증가 요 정도만 놓고 보더라도 매수해야 되는 그런 타점으로 우리가 볼 수 있다. 대부분 우리 그 시청자분들은 HLB를 보유하고 계시겠지만 그 보유하고 있는 분들 외에도 또 신규 매수 고려하는 분들이나 아니면 물타기 고려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분들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흐름들이 우리 투자자님들에게 조금이나마 좀 도움이 되고자 이렇게 MACD도 한번 보여드렸으니까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투자자님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4월 말에 AACR 그 암 연구학회 있죠? 그리고 5월에 또 에스코 5월 말 6월에 있나요? 그 학회 일정. 그러니까 그 학회는 뭐죠? 세계 최대 임상 종양 학회. 이런 걸 통해서 우리 제약바이오 쪽으로 수급이 좀 더 집중될 수 있는 요인들이 있으니까 여기도 좀 집중을 해보자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어떤 시즌상 우리 계절상으로 보면 우리 그 제약바이오에게도 좀 호재 소식들이 이제 앞으로 학회들이 있으니까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요즘 날씨가 등산하기 참 좋은 날씨잖아, 투자자분들. 제가 그걸 비유해서 투자자분들에게 좀 한마디 드리면서 오늘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식시장에서는요, 이런 어려운 환경들이 바로 투자자분들에게 비자발적으로 보유하고 홀딩할 수밖에 없는 시간이 만들어져요. 그런데 그걸 내가 나 어떻게 나 힘들게 지금 손실 중인데 못 버티겠어, 이게 아니고 좀 더 긍정적으로 이렇게 내려앉은 이 시간은 내 인내심을 좀 발휘하면서 기다림에 대한 어떤 시간을 내가 가져가야 되겠구나, 좀 더 마음을 내려놓을 수 있는 계기로 봐야 된다. 나중에 급등은요, 앞으로 우리 이제 또 HLB가 급등으로 나오겠지만 급등으로 이렇게 올라갈 때는요, 그쵸? 급등으로 올라가는 이런 시기는 결국은 기다림에 대한 대가입니다. 기다림에 대한 대가. 그동안에 우리가 매입해서 보유해서 가지고 오셨던 분들이 기다림의 대가. 근데 그 대가를 내가 비중 조절 또는 매도 뭐 등등을 통해 가지고 그 대가를 내가 조금이라도 챙겨왔다면 지금의 이런 시간들도 고통이 좀 덜 할 텐데, 내가 그냥 오로지 그냥 100% 몰빵해 가지고 이 시간들을 그냥 기다리고 있다면, 마냥 기다리고 있다면 투자 여러분들은 얼마나 큰 대가를 지금 바라고 있는 거냐. 그 부분이 투자 여러분들 너무 목표치가 높은 거 아니냐,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무슨 얘기냐, 투자 여러분들, 산을 오르는 그 등산도요, 호불호가 있지만 좋아하시는 분, 싫어하시는 분이 있는데, 싫어하는 분들은 목표를 고점으로 두고 애쓰기 때문에 평소에 훈련되지 않은 체력은 바로 뭐예요? 주식시장에 내가 경험치가 작은 거야. 그게 훈련되지 않은 체력하고 똑같아. 그런데 나는 최대한 고점에서 수익을 먹으려고 애쓰는 거야. 그러니까 등산으로 보면 수십 킬로, 수백 킬로인 그 산을 올라가려고, 그 목표치에 도달하려고 애쓰는 거야. 그렇게 다녀온 등산은 어떨까요? 몸살이 나고 몸져 알아 눕죠. 이런 경험 때문에 두 번 다시는 내가 산을 안 탄다, 등산을 안 한다, 이런 얘기 나오죠. 그쵸? 두 번 다시 가기 싫어질 거예요. 중간에 돌아와도 좋습니다, 투자 여러분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등산 중간에 돌아와도 좋다고요, 투자 여러분들. 꼭 정상에 오르지 않아도 좋다는 마음을 가지고 투자 여러분들이 한번 등산을 해보세요. 네. 그러면 오히려 그 주변에서 투자 여러분들 들리지 않던 소리가 들릴 거고, 자연의 소리,
그리고 보지 못하던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분명히 이거 얼마 전에 갔다 온 등산 코스인데, 아니 내가 천천히 가고 목표치가 여기였는데, 실제로는 정상 고지가 여기였는데, 아니 내가 좀 더 마음 내려놓고 뭐 굳이 고점까지 갈 필요 있어? 에휴, 요 정도 갔다가 돌아오지 뭐. 돌아왔다가 또 나중에 다시 가면 되니까. 그러면 보이지 않던 게 보이고 들리지 않던 게 들린다. 참고로 저는 등산을 엄청나게 좋아하는데 요즘 바빠서 못 갑니다. 등산 엄청 좋아하고요. 정상 안 갑니다. 아시겠죠? 생활 습관이 그래. 투자자분들 모든 면에서. 그냥 적당히 내가 즐기면 돼. 우리 주식도 그렇게 투자자분들이 습관화하면 좋겠어요. 주식도 결국은 습관이거든요. 네. 그리고 그 욕심을 내가 어느 수준에서 어디서 어떻게 부리느냐가 중요한데, 네. 지금의 이 HLB 기준을 놓고 봤을 때는 우리가 기다리는 3차 요거 승인 이제 우리 기다리고 있잖아요. 요거 너무 욕심내면 안 될 것 같아. 예. 물론 이제 그 상황에 따라서, 추세적인 상황에 따라서 투자 여러분들 요거 좀 욕심을 내볼 겁니다 라고 할 때가 올 거예요. 올 건데 그건 이제 나중에 그때가 되면 제가 말씀을 드릴 거고요. 지금은 너무 욕심을 내기보다는 이제는 어느 정도 수준까지 왔을 때 내가 조금 마음을 내려놓을 것이냐, 비중 조절해가지고 내가 조금 더 다른 쪽으로 포트폴리오를 관리해서 HLB가 이렇게 못 갈 때 반대로 올라갈 수 있는 종목들, 시장이 또 강하게 치고 나갈 때 변동성이 큰 종목들, 어떤 종목을 잡아야 되느냐. 최근 들어서 우리가 대선 테마주들 매매하듯이 그런 때가 또 오거든요. 대선 테마가 대선 테마가 계속 있는 거 아니잖아요. 결국은 일정이 어느 정도 잡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수준 4월달 5월달로 가면 또 대선 테마주들 또 사그러듭니다. 사그러들어요. 그럼 또 어디로 또 수급이 들어갈 거냐, 이런 것들을 판단해내면 결과적으로는 나중에 투자자분들이 내가 여기 이상의 등산으로 봤을 때 꼭대기가 정상이 될 수 있는데 그 정상까지 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투자자분들은 충분히 여러 코스를 통해서 그 오르락내락하는 과정에서 여러 번의 그 즐거움, 즐김을 투자자분들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즐기면 되는 거지. 이해되시나요? 주식으로 비유하면 꾸준하게 수익 만들고 쉬었다가 또 수익 만들고 쉬었다가, 그 쉰다라는 게 뭐예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주가지수 하락입니다. 주가지수가 하락하면 대체로 많은 종목들이 하락하니까 쉬어간다, 또는 평지를 걷는다, 내리막길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제가 어렵지 않게 최대한 돌려서 투자자분들 해석하기 쉽고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좀 드려보았습니다. 이런 얘기들을 제가 중간에 섞는 이유는요, 뭐 저만 생각하고 저만 뭐 그냥 생각하고 우리 유료 회원들에만 얘기해도 되지만, 이런 얘기들이 투자자분들에게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주고 다음에 또 HLB가 또 이렇게 크게 흔들릴 수 있으니까 흔들릴 때 흥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또 크게 급등 나올 때도 흥분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야지 옳은 판단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네. HLB 투자자분들, 우리가 선택한 이 길이 결과적으로는 투자자분들이 전량 매도하기 전까지는 끝난 게 아니에요. 아시죠? 네. 결코 헛되지 않음을 투자자분들은 시간을 통해서 반드시 증명해 줄 겁니다. 그 시간은 결국은 우리 투자자분들이 싸워야 돼. 제가 싸워줄 수 없어요. 저는 투자자분들을 응원해 줄 수밖에 없어. 그리고 어느 정도의 그런 어떤 추세의 흐름을 보고 비중 조절할 수 있는 흐름들은 예상을 해줄 수 있지만, 결국은 각자의 각자 도생, 각자의 싸움이야. 힘내세요, 투자자분들. 아시겠죠? 제가 영상으로나마 끝까지 함께 하겠다는 말씀 드리겠고요. 그리고 가입 신청 문의는 위에 번호로 문자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함께 하고자 하시는 분들 들어오셔서 이런 뭐 내용뿐만 아니라 가장 중요한 건 매매 타점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매매 타점이고요.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나중에 또 올랐을 때 또 어디에서 비중을 줄일지, 또 차후에 만약에라도 주가 조정이 또 추가적으로 나온다면 또 어디에서 비중을 또 담을지,
그러니까 비중 조절을 잘 해내가는 게 결과적으로는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이 얘기는 제가 여러 번 HLB 과거 영상들에서도 여러 번 말씀드렸고요. 절대 이거 몰빵해가지고 계속 가지고 다니지 말아라. 그 얘기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고, 사고 팔고 트레이딩을 하셔야 결과적으로는 나중에 매도할 때 매도가 손에 나온다. 계속적으로 100% 보유하고 있고 매매를 안 해버리면, 비중 조절을 안 해버리면 매도할 때 손이 안 나간다. 그리고 계열사 종목들 쌍끌이 보유하지 말아라. 꼭 보유하겠다면 HLB 제약이나 생명과학 정도만, 한 종목 정도만 플러스 알파 해라. 예, 다 계열사인데 계열사 종목들을 쌍끌이 다 들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그쵸? 결과적으로는 HLB가 주도해서 움직일 거고, 나머지는 조금 더 올라갈 거냐 덜 올라갈 거냐, 또는 HLB가 급락할 때 더 많이 내려갈 거냐 좀 덜 내려갈 거냐 차이지, 동조돼서 같이 움직인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럴 거면 차라리 HLB에 몰빵하는 거하고 똑같은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거야. 계열사 종목들을 왜 쌍끌이 사냐는 얘기지. 할 필요가 없다. 최근에 HLB가 그 생명과학을 뭐 인수합병 한다는 듯이 이런 발표들도 얘기하는 듯이 이 계열사 종목들은 조심해야 됩니다. 또 중소형주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또 유상증자나 이런 결정들도 낼 수 있으니까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계열사 중소형주 종목들은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좀 소소한 얘기가 뒤에 좀 길었는데요. 투자자님들이 앞으로도 이 심적으로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 투자 판단하는데 어려움 없이 이런 어려운 상황들도 잘 극복하시길 기원 드리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영상을 스킵하고 막 넘기면 이런 내용들을 잘 못 들을 수가 있습니다. 투자 여러분들, 지금 이 HLB가요. HLB가 지금 55,000 지금 800원 현재 움직임, 오늘 종가인데 지금 현재 NXT 실제로는 55,600원, 요 큰 차이는 없죠. 55,800원, 55,600원이니까. 근데 지금 요 흐름 한번 보시면 어때요? 가격 이평선 아래로 지금 내려와 있는데 어때요? 투자 여러분들 느낌을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느낌이 어때요? 내려갈 것 같은가요? 아니면 올라갈 것 같은가요? 내려갈 것처럼 보이는 게 정상이에요. 왜냐면 음봉 두 개가 나왔기 때문에. 여기 한번 잘 보세요. 양봉, 음봉, 양봉, 음봉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양봉으로 받아주고 음봉 떨구고 양봉 받아주고 음봉 떨구고 이렇게 지금 나와요. 그러면 박자상으로 보면 내일 양봉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박자로 보면 원래는 오늘 양봉이 좀 나왔어야 되는데 오늘 양봉을 실패했잖아요. 물론 이제 애프터마켓까지 좀 봐야 되겠지만 내일 양봉 나와야 돼. 내일 양봉 나오면서 요거 반등 좀 세게 나오는지 보자고. 확률상으로는 내일 반등 나오면서 거래량 좀 실릴 것 같아. 제가 보는 지금 기술적 포인트예요. 제가 다 알려드릴 수는 없고 요 정도까지만 말씀드릴게. 그러면 내일 한번 보자고요. 그런데 변수는 미국 시장이 이렇게 잘 받쳐주고 올라가는 척 했다가 미국 시장이 이렇게 나오면 뭐 다 실패지. 이렇게 나오면 뭐 HLB라고 용가리 통뼈 아니니까 다 개파락하니까 제가 지금 전망하는 게 완전히 삐뚤어지는 거야. 하지만 그렇지 않고 미국 증시가 이렇게 잘 버텨주고 뭐 크게 급등 안 한다고 하더라도 잘 버텨주면 HLB 내일 좋은 흐름 기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